하지만 아내와 귀농한 지 2년도 안 돼서 뜻밖의 사고로 아내는 먼저 떠났고 졸지에 호랩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 도시에서 갖은 고생다 하면서 오로지 아내와 귀농의 꿈을 안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런 귀농조차도 내게 다 필요 없는 것 마냥 돼버린 느낌이다. 난 60이 넘은 나이가 되었다. 자식들은 제각기 시집가고 장가가서 잘 살고 있고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버렸다. 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초보치고 성과도 괜찮은 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난 아침을 먹고 비닐하우스로 갔더니 글쎄 웬 여자가 비닐하우스 안에 쓰러져 있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쓰러진 그녀를 보고 놀란 나는 급한 대로 119에 신고를 하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는데 쓰러져 있던 그녀가 죽어가는 목소리로 나를 막아서며 119는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서 난 괜찮겠냐고 물으니 괜찮다면서 여기로 누군가 찾아오면 절대 자기를 봤다고 하지 말아달라며 자기를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숨겨달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아픈 그녀를 업고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갔고 그녀를 방에 눕힌 채 상태를 살폈다. 그녀는 한숨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하고는 금세 잠이 들어버렸다. 난 그런 그녀를 놔두고 비닐하우스로 다시 와서 농사일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여간 신경이 쓰였다. 모르는 여자고 괜찮나 싶기도 하고 대체 무슨 일이고 어떻게 된 거며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나는 궁금증이 더해갔다. 그런 생각들로 일을 하다가 2시간 뒤 집으로 가보니 그녀는 여전히 곤히 자고 있다. 얼굴을 자세히 보니 50이 갓 넘은 나이로 보인다. 나는 자는 그녀를 보고서 안 되겠다 생각하여 죽을 끓여놓고 다시 비닐하우스로 와서 일을 시작했다. 시간은 더욱 흐르고 이제 어느덧 어스름지는 저녁 시간이 돼서야 나는 집으로 향했는데 그녀가 잘 있는지 궁금했다. 그런데 난 집에 가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 전까지만 해도 아팠던 그녀가 정말 딴 사람처럼 몸이 다 나은 듯 집안일을 하고 있던 거였다. 그래서 난 몸 아플 텐데 안 그래도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신세졌으니 이 정도는 해야 편하다면서 방안을 쓸고 닦고 설거지를 하고 등등 집안을 아주 깨끗이 청소를 해놨다. 난 몸은 괜찮냐고 하니까 덕분에 괜찮아졌다면서 그리고 끓여놓은 죽은 자기 먹으라고 끓여놓은 것 같아서 이미 차려서 먹었다는 거다. 그래서 난 잘했다고 했고 대체 무슨 일 때문에 비닐하우스 안에 쓰러져 있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직은 뭔가 물어보면 그녀가 불편할 것 같았다. 그녀는 주위를 살피면서 여기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냐고 묻길래 난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하니까 한숨을 내쉬며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여기로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루 종일 겁을 먹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신세 좀 줘도 되냐고 하길래 나는 괜찮다고 했고 그녀는 그렇게 우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다행히 방 하나가 남는 게 있어서 그 방을 주었는데 그녀는 이곳에서 잘 적응해 나갔다. 그 다음 날이 찾아왔고 나보고 이른 아침부터 비닐하우스 가는 거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니까 자기도 오늘은 따라가겠다며 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한다. 그래서 난 집안일 도와주는 걸로 충분하다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여기에만 있으면 심심하고 따분하다며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돕겠다고 하기에 난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그녀와 함께 비닐하우스로 향했다. 그녀와 같이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니 죽은 마누라 생각이 났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마누라와 비닐하우스 안에서 우리의 노년의 꿈을 키워나갔는데 마누라는 뜻밖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 이제는 영영 볼 수 없다니. 하지만 마누라는 아니더라도 꼭 마누라가 다시 살아 돌아온 것 마냥 이렇게 예쁜 처자가 내 곁에 선물처럼 찾아온 것이 난 그냥 좋았다. 그리고 솔직히 얼굴도 곱상하니 마음에 들었다. 그녀와 함께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새참을 차려 온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난 가서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나보고 여기 계시라며 새참을 가지고 온다고 한단다. 그렇게 그녀는 집으로 갔고 얼마 뒤 새참을 차려서 가지고 왔는데 그 모습이 꼭 영락없이 죽은 마누라의 모습 같았다. 그녀와 함께 새참을 나눠 먹으며 우리는 더욱더 가까워졌고 그녀는 나에게 갑자기 재혼 안 하냐고 말을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냐고 하니까 사장님이 뭐 어때서 그러냐며 충분히 젊어 보이신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재혼할 여자도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그녀가 하는 말이 자긴 어떠냐고 한다. 그 말에 놀란한 그녀를 쳐다보니 자기는 예전부터 시골 생활에 로망이 있었다면서 어차피 자기도 이제 남편도 없겠다. 여기서 새롭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고 한다. 그 말을 듣고 난 나도 모르게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았고 급기야. 우리는 비닐하우스에서 새참 먹다가 눈이 맞은 듯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지고 말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비닐하우스 안으로 누군가 찾아온다. 동네 황씨였다. 비닐하우스만으로 들어오자마자 황씨는 왜 이렇게 하우스 안에 습기가 가득하냐며
더운 공기가 가득하다는 소리를 내며 나를 찾는 소리가 들린다. 난 그 소리에 놀라 벌떡 일어나서 옷을 추스려 입었고 그녀도 놀라 일어섰다. 그녀는 나에게 속삭이듯 대체 누구냐고 말하며 자기를 찾는 사람이면 절대 모른다고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한다. 그때 황 씨가 내가 있는 곳을 발견했고 황 씨는 나와 그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며 여기서 뭐 하냐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일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상한 눈초리로 저 여자는 누구냐고 하길래 누구긴 누구냐며 여동생이라며 동생이 놀러 왔다고 하니까 황 씨가 하는 말이 여동생이 참 인물이 참하다고 한다. 그리곤 말 몇 마디 나누고 황 씨는 갔다. 우리는 그렇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우리는 또 함께 했다. 그녀는 나에게 이렇게 사장님과 함께 여기서 살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다고 한다. 그래서 난 옆에 누운 그녀에게 오늘 모르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여동생으로 소개시켜서 어떡하냐고 하니까 자기는 괜찮다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여동생으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거다. 난 알았다고 했고 그렇게 그녀와 한 집에서 결혼한 부부처럼 우리는 살아갔다. 그리고 한 달쯤 될 무렵 그녀는 읍내에 한번 다녀온다며 뭐 사올 거 없냐고 한다. 그래서 난 필요한 거 없다고 하니 자기는 필요한 게 여러 개 있다며 나보고 생활비 좀 달라고 하기에 난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엿한 부부가 됐으니 통장을 맡기겠다고 하니까 그녀는 그럼 그렇게 하시라며 내가 건넨 통장을 받았다. 그리고는 읍내에 갔고 나 혼자 집에 남게 되었는데 그녀가 없는 사이 모르는 남자가 한 명 찾아왔다. 그 남자는 나보고 여기에 50대로 보이는 곱상한 여자 찾아왔었냐고 하길래 난 모른다고 하니까 그 남자는 소문 듣고 왔는데 정말 모르는 거냐고 한다. 그래서 난 정말 모른다고 말하니 그 남자는 나에게 높아심에 얘기한다며 혹시나 그 여자를 숨겨주거나 그 여자 말을 믿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그 여자는 이미 사기꾼 전적이 있는 여자라면서 개주로 활동하다가 갯돈 3억을 갖고 도망친 여자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며 자기는 그 여자를 잡으러 온 거라고 하기에 난 그래도 그녀를 모른다고 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명함 하나를 주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 사람이 가고 왠지 모르게 모든 게 떨떠름했다. 그 남자의 말이 거짓이 아닌 사실처럼 느껴졌으니 말이다. 난 혹시 몰라 아침에 맡긴 통장이 마음에 걸려서 그녀가 돌아오면 다시 통장을 건네 받아야겠다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읍내에 다녀온다던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다음 날이 돼서도 돌아오지 않았다. 난 더 이상 그녀를 못 보나 싶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사기를 당한 건가 싶었다. 그때였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 마치 몰골이 페인처럼 변한 그녀는 자신이 돌아왔다면서 나쁜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다. 난 그녀의 말을 믿고서 그녀에게 괜찮냐고 하니 괜찮다면서 지금 급한 게 돈인데 돈 얼마나 있냐고 말을 한다. 그래서 내가 통장 주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 돈은 이미 썼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난 어디다 썼냐고 물어보니 연로하신 엄마 수술비 때문에 썼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하기도 그랬다. 난 그녀의 말을 믿고 그녀에게 돈 500만 원을 더 건넸다. 그녀는 고맙다면서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집을 나갔다. 그리고 또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녀를 찾아 수소문해봤는데 그녀는 글쎄 고스톱판에서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있었다. 난 그녀에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그녀는 날 보자마자 자기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알았냐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본전 생각에 자꾸만 치게 됐다면서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도 돈 더 있냐고 물어보는데 정말 이 여자랑 더 살다가 나도 페인이 되겠다 싶었다. 그리고 저번에 다녀간 그 남자 말이 맞겠다 싶었다. 난 저번에 다녀간 그 남자가 남긴 명함의 연락처로 그녀가 우리 집에 있다고 말을 했고 그렇게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잡혀서 우리 집에서 나가게 됐다. 그 후 동네 황 씨는 계속 같이 살던 여동생은 어디 갔냐고 말하길래 난 말도 꺼내기 싫어서 죽었다고 하니까 참 안 됐다면서 자기가 결혼만 안 했어도 마누라 삼고 싶었던 여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난 황 씨에게 저런 여자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더니 죽은 여동생에게 왜 그러냐고 하는 것이다. 난 그런 황 씨에게 남일에 관여하지 말고 농사나 지으라고 말했다. 한순간 사랑이라 느꼈던 여자인데 이렇게 나에게 다가와 사기만 치고 사라지다니 뭔가 아쉽고 아쉬운 마음만이 가득하다.